입법부, 행정부, 사법부 간의 서로서로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.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되는데, 이건 뭐 하는 거냐면은 입법부, 행정부, 사법부가 각자 자기 일을 하잖아요. 근데 얘는 자기 일을 하는 건데 이게 서로서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. 그 영향이 어떤 영향이냐면 견제라는 거죠. 얘가 하는 일을 얘가 너 그거 잘못했어,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. 얘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 얘가 너 잘못했어, 다시 해,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권력이 분립돼 있으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감시하는 거죠. 그래, 감시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균형을 이룰 수 있다,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보면 입법부에서는 먼저 행정부 견제수단이 있고 사법부 견제수단이 있죠. 둘 다 입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하나는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사법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보면 탄핵소추,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최종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심판을 청구하면 행정부 입장에서는 압박이 되잖아요. 그렇게 견제를 하는 거예요. 국정감사 조사권, 정부가 하는 일을 전반적으로 다 감시를 하는 거죠. 잘했나 못했나 들여다보는 거.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조사는 비정기적으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해요. 그 다음 국무총리 임명 동의와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이 있어요.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이죠. 임명할 때 동의도 해주고 잘 못할 때 해임 건의도 한다는 얘기예요. 그 다음으로는 사법부 견제수단.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같이 중요한 사람을 임명할 때는 동의권을 국회에서 행사를 해요. 임명하는 건 대통령이지만 동의하는 건 국회,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수단도 중요한데 법률안 제출권을 행정부에서도 가지고 있고 또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. 만약에 여기가 국회라면 국회가 법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행정부에 보냈어요. 근데 행정부가 다시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거죠. 너네 다시 해와. 이 법 마음에 안 들어. 그럼 국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다시 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부권은 행정부의 국회, 입법부 견제수단이 되는 거죠. 사법부 견제수단도 있는데요. 사면, 감형, 복권권이 있어요.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이제 재판을 한 거예요. 아, 이 사람 징역 한 20년, 감옥에 20년 있어, 이렇게 했어요. 근데 대통령이 봤을 때 이 사람 이렇게까지 잘못 안 했는데 너네가 재판을 잘못한 거야, 얘 풀어줘,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우리나라에 누구도 이걸 못하는데 누구만 할 수 있어요? 바로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. 사면이라는 거죠. 아무 때나 하면 안 되죠. 네. 되게 예외적으로 발동되는 권한이에요. 그다음에 감형, 20년 줄여줘, 15년만 있어,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복권,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, 파산한 사람, 이런 사람을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복권시켜줄 수가 있어요. 다음으로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임명하는 거나 이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내가 대법원장 임명해주면 아무래도 사법부에서는 대통령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. 네, 이런 게 바로 사법부 견제수단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수단과 입법부 견제수단이 있는데요. 행정재판권은 뭐냐면 행정사건,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이제 일반 시민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. 정부가 나한테 어떤 조치를 했어요. 뭐 우리 집 땅을 수용해서 뭐 학교를 만들어야 된대요. 근데 난 그게 싫어요. 난 우리 집에 계속 살고 싶어요.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? 법원에 가서 행정재판이라는 걸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이건 일반 시민끼리 재판 다툼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정부를 상대로 다툼을 하는 거죠. 내 집 뺏어가지 마. 뭐 보상 1,000만 원 해준다고? 마음에 안 들어. 한 1억 해줘.
뭐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행정재판권은 이제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죠. 아까와 반대죠. 사명, 가명, 복권은 대통령이 너네 재판 잘못했어. 이렇게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었다면 이제 사법부도 그 반대로 카운터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너네 잘못했어. 얘한테 1,000만 원만 주고 땅 뺏어서 학교 지어? 안 돼. 5천만 원 줘.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한 거를 고쳐줄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는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법률의 하위 규범이었죠. 이거는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잘했다, 잘못했다, 이대로 해,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권을 가지고 입법부 견제수단으로는 위헌 법률심판 제청권이 있었죠. 법률은 어디서 만들어요? 입법부에서 만들어요. 국회가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원에서 판사들이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 법률이 좀 이상해. 이 법률을 없애버려야겠어. 근데 자기가 직접은 못 없애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걸 하도록 청구를 해야 돼요. 그러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죠. 이 법률 없애자. 없애지 말자. 그래서 이거는 사법부의 입법부 견제 수단이 되고 위헌 법률 심판 자체는 헌법재판소의 입법부 견제 수단이 돼요. 이 차이를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.